혼자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서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까지 쓴 한 남자가 절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서두를수록 남자의 걸음도 덩달아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룸메한테 데리러 나오라고 전화를 하려는데 저기요. 선생님, 여기가 여자동이라 남자분은 저 초소에 신분증 내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그 자식이 뭐 학고지 한 건 아니죠? 예? 아이고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야. 괜찮아요. 수고해요. 정말 감사한데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냥 올라온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음날 작게나마 보답을 하려고 비타민 음료를 사서 찾아뵀는데 근무 시간이 안 맞는지 그 뒤로는 통 뵙지를 못했습니다. 2교대 3교대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 진짜 비싼 구두인데 아 누가 훔쳐간 거야? 짜증나. 기숙사에 도둑이 든 거예요. 이상한 건 다른 건 손도 안 대고 제 룸메이트 신발만 몇 켤레 훔쳐간 거였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엊그제 저희 방문을 열렸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제 룸메 구두에 코를 박고서 냄새를 즐기고 있는 거였어요. 그 남자가 저를 휙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엊그제 꾼 꿈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룸메 신발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꿈에서 본 남자가 생각나가지고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밤늦게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기숙사 입구에서 복도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상구 문이 열린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시 돌아서는데 뒤에서 소름 끼치는 둔탁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검은 옷, 검은 모자, 기숙사 앞에서 저를 쫓아오던 그 남자. 그때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벽을 툭툭 치면서 다가왔습니다. 제 팔뚝만한 크기의 피 묻은 스패너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누가 없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이 방 저 방 두드리는데 방문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겁에 질려서 마구 뛰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있는 휴게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의 검은 신발이 제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남자의 발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진짜 살았다. 진짜 살았다. 그때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나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너무 무섭고 찝찝해서 출근해서도 그 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무가 끝나자마자 방에 돌아와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자려는데 뭐야? 아까 절 정리하고 나갔는데? 옷장 문 사이로 옷이 막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또 마구 뛰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옷장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뭐야 저는지. 룸메가 바빴는지 옷을 막 접어두고 나간 것 같더라고. 얼른 다시 정리하고 자려고 옆쪽 옷장문도 열었는데 그 안에는 까만 옷, 그 남자가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나는 호출 알림 소리에 잠에서 또 깼어요. 이제는 정말 어디서부터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을 할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긴급 호출이라 어쩔 수 없이 나왔죠. 그런데 입구 유리문 앞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 내가 카드 키를 안 갖고 와서 여기 그 문 좀 열어줘요. 아, 자세히 보니까 저를 도와주셨던 경비 아저씨더라고요. 사연촌에 놔두고 경비 아저씨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열어드릴게요. 그런데 갑자기 섬뜩한 기분이 스쳤어요. 아저씨 볼록한 주머니 밖으로 꿈에서 본 그 스패너 손잡이가 보였어요. 아이, 아가씨, 뭐 하고 있어? 문 좀 열어달라니까.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가씨, 얼른 문 좀 열어줘요. 아이, 아가씨, 뭐 하고 있어? 문 좀 열어달라니까. 문 열라고! 내 같은 이것도 꿈인가? 스스로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어쩔 수 없이 계속 울리는 호출 알림을 무시하고 일단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 옷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경비 아저씨? 안 돼, 안 돼. 너 왜 그래? 너 뭐해? 너 호출 못 봤어? 아 빨리 준비해. 다행히 그건 룸메였어요. 제가 호출에 응답이 없으니까 절 데리러 온 거였죠. 은지야, 난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너 진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꿈에서 어떤 남자가 여기서 나와서 나를 스패너로 막 때렸거든? 근데 아까 문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스패너를 들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경비 아저씨는 내가 방금 만났는데. 그 안경 쓴 아저씨? 그 아저씨 입구 앞에서 만났어. 기숙사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신고 들어왔대.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여기 들어왔어? 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셨는데. 룸메의 말에 뒷덜미부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까 카드키가 없다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경비 아저씨는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다급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나갔어요. 비명을 지른 사람은 옆방에 있던 유미였어요. 유미야! 유미야, 너 괜찮아? 유미야. 나 방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누가 내 방 옷장 안에 숨어 있었어.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를 흘리는 유미 옆에는 그 스패너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CCTV가 고장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저씨를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그 아저씨가 기숙사 경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파란색 셔츠에 경비 모자 쓰고 돌아다니니까 저희는 당연히 경비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어디서 구해서 입고 다니면서 경비원인 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병원에서 아예 경비 유니폼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대체 저는 어떻게 그런 꿈을 꾼 걸까요? 매일 잠에 드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 남자를 꿈에서 다시 보는 날 악몽 같던 현실이 다시 되풀이될 것만 같아서요. 서연 씨가 다니는 학교에는 꽤 특이한 전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민아. 야, 너 가져왔어? 가져갔지. 너는 가져갔어? 서연 씨와 친구 수민이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바로 사탕. 두 사람은 자신이 가져온 사탕을 교실 앞 복도 창가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그곳엔 이미 먼저 온 아이들이 두고 간 사탕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대체 이 학교의 학생들은 무슨 사연으로 학교에 사탕을 두는 걸까요? 그 시작은 서연 씨가 3학년이 된 학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친구 수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 3반 정다은 얘기 들었어? 며칠 전 6교시 수학 시간이었대요. 쪽지 시험을 보기 싫었던 3반 다은이가 배탈이 난 척하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땡땡이를 치기로 한 거죠. 딱 수학 시간만 버텨야지 생각하며 화장실 맨 끝칸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랑 문자를 나누고 있었는데 난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웬 노크?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연달아 다시 들려오는 똑똑똑.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처음 들렸던 것보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번엔 다은이가 있던 맨 마지막 칸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누구야? 문 앞엔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뭔가 이렇게 싸한 기분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는데 아니,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은 여자애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야, 그럼 뭐 화장실에서 귀신이라도 나왔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미숙 언니 아니냐는데? 미숙 언니? 저희 학교가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된 곳이었어요. 신관이랑 구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신관은 1, 2학년들이 쓰고 3학년은 구관을 썼어요. 근데 친구가 저희 학교를 졸업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미숙 언니랑 사탕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원래는 미숙 언니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던 사람인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구간에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숙 언니가 귀신이 되어서 나오니까 구간에 사탕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안 보였다고. 근데 구간 쓰기 전에야 저희도 그걸 안 믿었으니까 그냥 생각이 없었죠. 근데 진짜 구간 쓰면서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 씨가 3학년이 되어서 구간을 쓰고 나서부터도 동급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구간에 있는 미술실에 가면 뭔가 괜히 발목이 싸한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밤에 아무도 없는 교실 창문에 사람 형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미숙 언니에 대한 괴담이 점점 힘을 얻어가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서연 씨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어떻게 머리끈을 안 갖고 왔네. 할 수 없이 한쪽 손으로 머리를 말아 쥐고 찬물로 세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잠이 깰 만큼 개운하게 세수가 안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땡큐.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서연 씨 머리를 대신 잡아준 거죠. 근데 얘 누구지? 고개를 살짝 들어 쳐다본 거예요. 근데 비눗물 때문에 서연 씨 교복과 같은 와이셔츠랑 치마만 눈에 보이고 친구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마저 비눗물을 닦는데 머리카락을 잡아주던 그 손이 슥슥 마치 한 올 한 올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겨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으스스한 느낌에 꼭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 든 서연 씨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허리를 폈는데 세수했어? 깜짝이야. 너였어?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차갑냐? 나 소름 끼쳐 죽는 줄? 뭔 소리야? 내 손이 뭐가? 방금 너가 내 머리 잡아준 거 아니야?
내가? 나 방금 왔는데? 아, 진짜 장난치지 마. 근데 방금까지 자기가 그 느꼈던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말랑말랑하면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 말에 서연 씨는 수민이의 손을 붙잡고 곧바로 교실로 뛰어갔고 곧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다음 날 서연 씨가 등교를 했는데 아침부터 수민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서연 씨가 집으로 가고 난 뒤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거죠. 야자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교실을 나서면서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 학교로 나와서 본인을 매일 데리러 오시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교실에 두고 나와. 그래서 혹시 엄마 전화 못 받으면 뭐 길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찾아오자 싶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잠가뒀던 자물쇠가 풀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깜깜한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려는 찰나 뭐야? 끊겼네? 그 순간 무심결에 고개를 돌려봤더니 긴 머리를 풀어헤친 누군가가 미동도 없이 서가지고 수민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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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기 들어가도 돼? 그 소리를 듣고 와준 경비 아저씨 덕분에 겨우 학교를 빠져나가서 그날은 겨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그 미숙 언니의 존재를 알려준 수민이 언니의 조언대로 구간 복도 한쪽에 사탕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고3에게 주어진 딱 일주일간의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여름 보충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돌아왔는데 또에 못 보던 CCTV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하루도 지금까지 결석한 점이 없던 반장이 여름 보충 수업 내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니, 떡볶이라도 먹자고. 어제도 먹었잖아, 떡볶이. 야, 반장. 야, 뭐야, 너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아주 헬쓱한 모습으로 반장이 나타났어요. 야, 반장. 야, 너 뭘 그렇게 봐? 저 CCTV 나 때문에 생긴 거야. 어? 내가 미숙 언니 봤거든. 딱 일주일간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반장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서는 텅 비어있는 학교에 나와서 홀로 자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부하다가 깜빡 졸았는지 졸고서 깨보니까 벌써 해가 진 거죠. 주변에 너무 어두워진 걸 확인한 반장이 얼른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교실을 나오는데 혹시 누가 다쳤나? 이제 싶어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다급히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미술실인 거예요. 한 학생이 이젤 앞에 앉아서 쪼그려서 울고 있더래요. 아이고, 다쳤네. 저기, 괜찮아? 혹시 다친 거야? 선생님 불러올까? 괜찮은 거지? 반장이 점점 뒷걸음질을 치는데 이젤 위에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림 속 얼굴이 심심해. 네가 나랑 놀래? 이재랍 여자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자기 자화상. 자화상. 여자의 머리에선 뚝뚝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왼쪽 가슴 앞에 명찰을 지나는데 핏방울이 지나간 그 명찰 위에 김미숙. 한반 자유라는 얘기 들었어?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은 여자애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자기가 쳐다보고 있더래. 그거 미숙 언니 아니냐는데? 그 이름을 본 순간 반장은 곧바로 뒤를 돌아서 미술실을 막 뛰쳐나갔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멈추지 않고 복도를 막 달려가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현관이 안 보이고 계속 복도만 이어지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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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순간에 경비아씨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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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그때 반장이 이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에 반장이 등교를 거부했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장 어머니께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께 상의를 드렸죠. 그 교감 선생님이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미숙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워낙 병약해갖고 학교에 자주 못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틈이 없었어요. 가끔 이제 나오면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에 학교에 올 때마다 사탕을 들고 왔대요. 맛있게 먹어.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사탕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 지병이 악화되는 바람에 졸업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미숙 학생을 추모하려고 친구들이 학교에 이렇게 사탕을 두기 시작했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서 학생들이 사탕을 두나 보다 하고 교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서연 씨랑 친구들은 이후 더 많은 사탕을 학교 구석구석에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덕분인지 서연 씨랑 친구들이 수능이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미숙 언니가 나타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학생들이 모두 사라진 겨울방학 때였어요. 고3 끝나고 이제 수능이 지나면 아무래도 할 게 없으니까 학교를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마치고 이제 졸업 전에 학교를 찾아갔더니 CCTV가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방학이라 학교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CCTV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 복도를 미친 듯이 좌우로 쫓으면서 움직이고 사탕이 있던 복도 끝과 끝만 계속해서 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CCTV가 24시간 찍히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있을 때만 찍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빈 복도면 이게 움직이지 않거나 녹화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이상했죠.